안녕하세요. 재테크의 여왕 신씨입니다. 어려운 경제 용어 오늘도 풀어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오늘은 공모주 투자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쉬운 상품이라고 해도 꼭 돌다리 두들겨 보고 건너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쉽게 공모주 투자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체 공모주가 무엇인가요? 크게 두 개로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입장,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 상장하기 전에 공개 모집하는 주식, 공모주죠. 줄여서 주식이 주주가 되는 그런 과정이고요. 기업 입장에서는 우리 회사를 공개를 하고 투자자들로부터 자본을 조달받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공모주 투자는요, 어떤 기업이 신규 상장하기 전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리 투자를 해서 그 주식을 배정받는 것을 뜻합니다. 공모주 청약 순서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그 청약할 종목이랑 청약일을 미리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을 한 다음에 내가 어떤 종목을 투자를 할지 투자 종목을 이제 선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있어야 청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자금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청약을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해당 주관사 계좌로만 청약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관사 계좌로 청약을 한 다음에 내가 청약한 금액을 전부 다 배정받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안분 배정이 된 다음에 이제 환불이 됩니다. 보통 환불은 2일에서 4일 정도 걸리고요. 이제 그 환불 금액을 찾고 그 다음에 나중에 상장이 되면 상장일에 매도하는 것까지 해서 공모주 투자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모주 투자라고 하면은요, 비례 배정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 경쟁률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안분 배정이 되는 비례 배정 방식만 있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제 현금 부자들만 청약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약간 좀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의 투자처 아니냐, 이런 시각이 굉장히 우세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 바뀐 이유는 지난 2010년 10월 달에 기억하실지 모르시겠는데 빅히트 엔터라고 해서 방탄소년단이 이제 소속돼 있는 그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제 비례 배정을 받는데 한 주 받는데 4천만 원이 넘게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한 주 받는데 어떻게 4천만 원이 들어갈 수 있느냐, 결국 공모주 투자는 돈 있는 사람들만 투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시각들이 굉장히 또 이제 난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꿨느냐, 그 다음 해인 2021년부터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그 원래 배정된 주식수를 절반은 균등, 절반은 비례, 이렇게 해서 각각 배정을 하는데요. 균등 배정이라는 거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청약 건수대로, 머릿수대로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 공모 모집수가 개인 투자자한테 100만 주가 있는데 여기서 50만 주는 균등 배정, 50만 주는 비례 배정, 이렇게 나뉘게 되는데요. 만약에 청약자 수가 정말 딱 50만 명이다 라고 하면 그 50만 주를 각각 나눠서 한 주씩 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50만 명이 넘었다 라고 하면 못 받는 사람도 생기는 거죠. 균등은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비례는 과거하고 똑같습니다. 내가 돈을 넣은 만큼 실제로 경쟁률에 따라서 안분 배정되는 그런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균등 배정 같은 경우에는 보통 최소 청약 주식수인 10주부터 이제 청약이 가능한데, 요거는 주관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주관사는 최소 청약 주식수를 10주로 놓는 증권사가 있는 반면 100주로 놓는 증권사들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공모주가 10,000원짜리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가 증거금 50%만 있으면 청약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10주라고, 최소 청약 주식수가 10주라고 가정을 하면 5,000원에 10주니까 5만 원만 있어도 우리가 청약을 할 수 있고요. 대체적으로는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 다니면 우리가 균등 청약은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는 어떤 분들이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 저도 참 많이 받는 편인데요. 공모주 투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예전에는 정말 돈 있는 현금 부자들이 투자하는 재테크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했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그 균등 배정이라는 게 생겼기 때문에 소액으로도 누구든지 투자가 가능한데요. 근데 이제 소액으로 투자하다 보니까 실제로 균등 배정을 한 주 받거나 아예 못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제 조금 귀찮은 과정일 수 있는데, 그래도
내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요 균등으로 인해 가지고 소액이라도 수익을 챙길 수가 있다. 보통 공모주가 1년에 50개에서 80개 정도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청약을 내가 1년이 365일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50개에서 80개 정도는 좀 챙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누구든지 공모주 투자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단기간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장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성격이 굉장히 좀 급하거든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굉장히 단기간에 수익을 좀 올리기를 원하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공모주 투자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공모주 청약에서 환불 그리고 상장까지 총 그 기간이 열흘 안팎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청약하고 나서 내가 매도하는 데까지 열흘이 채 안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미 상장되어 있는 주식 같은 경우에는 정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정보를 누가 또 먼저 얻느냐 아니면 나중에 얻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좀 수익률이 다를 수 있는데, 공모주 같은 경우에는 정보 공유가 동일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모두 투자 설명서를 동일하게 읽고 투자를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정보가 동일한 상태에서 투자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공모주 일정은요, 원칙적으로는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공식 채널인 KIND 여기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주로 38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홈페이지나 어플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한 달 이후 것까지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뿐만 아니라 네이버에서도 IPO 또는 공모주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네이버에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정이 이렇게 보이더라도 그 일정이 확정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일정은 언제든지 변경되거나 또는 기업에 따라서 철회될 수 있다는 거 꼭 염두를 하셔야겠습니다. 여기까지 공모주 투자에 정말 아주 센 기초를 확인을 해드렸는데요. 그동안 공모주에 대해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들 반복해서 확인하시면은요, 공모주에 대한 기초는 이제 나는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2부에서는요, 공모주 청약할 때에 어떤 부분을 우리가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어디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